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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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어디 가시지 않으셨고. 집에서 잘 보냈죠. 제가 네 분 SNS를 다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아, 감수당하고 있었구나. 신유희 변호사님 막 책 보시고, 근데 엄 변호사님은 소식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뭐 새로운 정부 수반 때문에 끊었습니다. 왜죠? 화가 나서? 이제 페이스북도 안 하시고. 네. 일단 잠가놨습니다. 사연을 소개를 할 건데, 두 분은 강아지를 네.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죠? 요즘 대형견들 어렵지 않게 보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를 저희 어머니가 키우고 계신데 대형견한테 산책하다 물려가지고 정말 진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또 이혼 사연이랑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이 사연은 소문선 아나운서님께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얼핏 들으면 황당한 일로 이혼까지 생각하게 돼 조언 듣기 위해 사연 보냅니다. 결혼을 한 지 이제 7년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전에 함께 받은 건강검진에서 저에게 문제가 있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고 파혼을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저를 달래고 설득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아직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예전부터 마당이 있는 집을 로망으로 생각했고 저도 집에서 근무가 가능한 직업이라 경기도 외곽에 신혼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작년 말쯤 신랑이 개를 키우자고 했습니다.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지라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없으니 강아지를 키우며 사는 것 정도는 용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푸들이나 말티즈 같은 작고 예쁜 강아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 로트와일러라는 까만 색깔의 개를 사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이제 경호견이죠. 엄청나게 큰. 네. 처음에는 낮잠만 자고 꼬물꼬물 한없이 귀엽던 장군이는 이름을 장군이라고 지으셨나 봐요. 2달 정도 지나자 온 집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이네요. 네. 마당에 있는 꽃이며 텃밭이며 죄다 헤집어 놓는 건 일상이고요. 날이 추워 집에 들였다 하면 벽지를 긁고 소파를 뜯어놓고 이불에 똥오줌을 갈기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장군이 뒤치다거리는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때부터 엄격하게 사회화 교육이 필요한 종이라고 하는데 장군이는 그런 교육 같은 건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은 잘 듣는 편인데 저를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건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으르렁거리거나 짖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지저대는 통에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사과하러 다니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니 남편은 장군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면서 집에 있을 때 운동 겸 산책도 시켜주면 자연히 잘 따를 거라고 합니다.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못 채우는 제가 무슨 수로 산책을 시키냐고 해도 그렇게 겁먹은 모습을 보이니 장군이가 저를 우습게 보는 거라고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저도 부하가 치밀어 다음날 산책을 데리고 나갔다가 길고양이를 보고 갑자기 달려드는 통에 저도 넘어져서 갈비뼈와 골반을 크게 다쳤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요. 그 와중에도 장군이 걱정된다고 면회 오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는 남편을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부부의 거의 모든 갈등은 장군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아 나가보면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장군이와 놀아주고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설거지 한 번 안 하는 사람이요. 여자도 아니고 개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서운함을 느껴야 하나? 말 그대로 현타가 옵니다. 참다 못해 얼마 전 장군이를 다른 곳에 팔자고 하니 어떻게 가족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서 정색을 하고 화를 냅니다. 남편의 성난 목소리에 덩달아 장군이까지 짖어대니 그 순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라고 권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같아서는 장군이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아이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개 한 마리를 이해 못하는 걸까요? 네 분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첫째, 사연을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요? 이거 새나기에 보내셔야 되잖아요. 강용 훈련사한테 보내야 될 사연을. 아니 근데 제가 이 잠깐 로트와일러 관련된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품종이네요. 네, 왜냐면 맹견. 이게가 네. 커요. 크고 힘이 정말 세고 그리고 이제 목적이 경비견으로 브리딩된 견종이라서 멧돼지 사냥개였다는데요. 그러면? 사냥도 하고 네. 그래서 경비나 사냥을 하는 애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겠어요? 맹견 로트와일러 견은요, 나가려면 입마개가 필수예요. 맞아요. 입마개가 법적으로 의무가 돼갖고, 맞아요. 입마개를 안 시키고 나가면은 벌금. 네, 그리고 또 목줄도 몇 미터 이상, 이게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막 리트리버 이런 것도 강아지 때 엄청 귀엽잖아요. 인절미라고 그러잖아요. 내렸는데 이제 너무 커지는 거지. 너무 내 예상 밖으로 커지는 거지. 이래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남편분은 마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어울리는 견종은 로트와일러다. 그리고 이제 아니, 저희 남편은 나중에 큰 집이 생기면 큰 개를 키우고 싶다라는 로망이 막연하게 있거든요. 아 남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요. 네, 대형견에 대해. 그냥 막연한 로망이에요. 그런 남자가 아닌가 보네. 이게 로망이 없는 남자 아닌가요? 로망이 없는 남자. 그래서 이 우리 사연자분의 남편분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집에는 로트와일러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내랑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 설명 없다는 거. 와, 이건 진짜 엄청난 문제네요. 그렇죠. 작은 개를 키웠어도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큰 개를 이제 키워가지고 그리고 뭐 공포증까지는 아니지만 무서워하고 계세요 지금. 무섭죠. 걔들도 자기를 무서워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제압 다 알더라고요. 정확히 알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장군이가 본인보다 서열이 아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사연에도 나와 있는데 사연자분도 알고 계세요. 저를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건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으르렁거리거나 짖는다. 사실 반려견을 파는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한번 내가 입양을 받았으면은 이거를 팔자 이렇게 말하는. 못 팔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분과 남편분과는 굉장히 갭이 크다. 팔 수도 있는 반려견이라고 생각하는 사연자분과 남편분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입장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피치 못할 경우에 잘 알아봐서 다른 집으로 이제 잘 키울 만한 집으로 뭐 입양을 보내긴 해요. 입양을 시키긴 하거든요. 그게 그만 아닌가요? 근데 그게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근데 그 전에 노력도 해봐야죠. 사실 우리 맞아요. 사연자분은 팔자라는 말 선뜻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이 일단 남편분한테 장군이를 다른 곳에 팔자라고 말하신 거는 사실 잘못하셨다. 그쵸. 네. 이거는 네, 맞아요. 좀 잘못하신 게 맞기 저도 때문에 미메일 이상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 강아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재물 손괴로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를 막 키우면서 가족같이 내 반려동물로 이렇게 키우시지 않은 분들은 팔아버리자 뭐 아니면 보내자 뭐 이렇게 선뜻 얘기할 수 있지만 가족으로 강아지를 키웠던 사람에게는 무슨 내 자식을 어디 팔자 이런 얘기잖아요. 청천벽력 같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애가 말 안 듣는다고 딴 데 입양 보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남편분은 그 아내로부터 이 장군이를 맞아요. 보호하려고 할 거야.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내가 그냥 홧김에 한 마리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라고 한 번쯤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대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죠?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현명해. 아, 진짜. 항상 역시 현명해. 브레인바. 항상. 사연에서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 키워드 1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은 지금 낮에는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의 문제 행동을 본인이 직접 볼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너무 예쁜 장군이를 갑자기 저 악당 같은 아내가 와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내 새끼를. 이해를 해줘. 착한 내 새끼를. 우리 연 변호사님 무슨 소리야? 개소리 하고 있는 거. 개소리야. 걸렸다. 표정이 막 개소리야. 내 새끼를. 이해를 해줘. 착한 내 새끼를. 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연 주신 분이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뭘 대우를 해? 걔는요. 아기 때부터 끝까지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되네요. 걔는 말을 못하잖아. 그 사람은 아니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접을 찾아 먹어야죠.
오늘 사연이 참 개같군요. 첫 번째, 그 박지 아나운서님의 그 조언. 남편에게 그 팔자라는 그 말에 대한 진심 어린 그 사과. 왜냐면은 온도 차이가 많이 너무 나잖아요. 요즘에 반려견 훈련사들이 딱 강용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많습니다.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분한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고 그러요 이런 훈련은. 우리 집에서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같이 봐주시고 교정하는 거를 내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야지. 맞아요. 사실 개의 문제 행동이 왜 제목이 개는 훌륭하다겠어요? 개의 문제 행동이 아니라 사실 사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분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꾸준히 훈련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서로 하셔야 되고, 또 남편분이 어떻게 보면은 파혼을 고민할 정도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충격에서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또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이 남편분도 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장군이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남편분에게도 그렇고 상처가 될 수 있다. 아, 근데 약간 이 사연자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뭐 산책을 시키러 나갔다가 길고양이 보고 폭주해가지고 막 줄 끌려가다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한 달을 병원에 있었어요. 갈비뼈 골반 다쳐가지고. 이제 이러면은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무섭지 이러면은. 게다가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은 나랑 강아지만 남아가지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아마 엄청 고통스럽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뭐 훈련을 같이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에 썩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아내분 입장에서. 개를 두려워하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개 정도의 배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개 정도의 배려를 덜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봤을 개 때. 정도의 배려가 아니라 이제 개보다 더 많이 배려를 해야죠. 당연히 그 둘은 비교는 아니, 그런데 근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 네.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 사연 주신 분이 충분히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아내보다 장군이가 더 소중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장군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어른과 아이가 있으면 아이한테 손이 더 많이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거일 것이다. 당연히 우리 남편분은 아내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일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삶을 쭉 살아오면서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는데 어떤 일에 맞닥뜨렸을 때 포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포기를 먼저 하시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강아지를 이렇게 좋아하고 물론 아내분은 너무 힘드시고 이제 여러 시도를 했다가 좀 다치시기도 하고 이랬지만 전문 훈련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개를 다뤄야 되는지도 남편분이랑 같이 좀 해보시고 이런 과정을 했는데도 아내분이 공포심이 극복이 안 된다던가 혹은 개와 교류가 전혀 안 된다던가 이러면은 그때는 이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강아지를 어떻게 입양을 보낸다던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강아지를 포기한다 혹은 혼인관계를 포기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울용 되게 많이 보거든요. 집에 진짜 심한 애가 있고 진짜 견주 막 물고 보고 막 엄청 짖고 근데 침 막 엄청 흘려. 그리고 눈이 빨개. 흥분해가지고 그러면은 솔직히 견주는 안 무서울까? 견주도 막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연자님이 그 상태의 심리야 이미 솔직히 말해서 정이 없어. 정이 1도 없고 솔직히 내가 왜 훈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모든 걸 왜 내가 감당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런 단계라면 이미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그런 단계 같아. 눈이 빨개 무섭단 말이야. 보는 그러니까 것만으로도 무섭고 사실 침. 이미 공포증 직전까지 와 있으면은 사실 어려워요. 네, 침 막 흘리고 햇볕 하면 정이 안 드는 거야 아무리 봐도. 쯤 되면 개가 아니고 아니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데려와서 키웠는데 그게 한순간에 이게 막 우락부락해졌다고 해서 그 정이 한순간에 떨어질까요? 이분은 정이 처음부터 안 들었을 것 같아 별로. 얘가 나를 무시한다는 걸 알 때부터 그러면서 근데 이분은 우선 본인이 그 파혼 안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거기보다 일단 반 접고 그죠? 100에서 반 접은 이제 50인 거예요, 그죠? 근데다가 뭐 이렇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이기적인 거는 나 하나의 이익만 꾀하는 건데 그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적인 건 아닌데 여기서 이기적인 걸까요?라고 표현하는 것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맞아. 이거는 네. 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아이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개 한 마리 이해 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분리해서 완전 생각하셔야 돼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다.
이미 결혼 전에 아이를 못 갖는 걸 알게 되셨고 이걸로 결혼을 하지 말까까지 고민했는데 남편분이 설득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정리가 된 문제고 그 걔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거를 연결지어서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었고 장군이를 데리고 왔는데 장군이가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하고 위협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남편분이 과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장군이를 보내지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아내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아, 저는 그렇네. 그런 생각이 대박. 좀 드네요. 내가 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다쳤다고 생각해봐. 맞아. 그럴 때는 이럴 거야. 그러니까요. 아이든 아내든 우리 가족이 이제 위협당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분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걔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셨어요? 경험했던 사건에서는 이제 서로 키우겠다. 아, 서로 아, 키우겠다. 이게 이혼을 하기로 한 이혼을 상황에서? 한 상황에서 서로 키우겠다는 건데 문제 행동 때문에 뭐 이혼하신 커플을 보신 적은 없죠? 문제 행동인 거지. 남편의 문제 행동일 수 있고 아내의 문제 행동일 수 있고. 그렇죠. 걔의 문제 행동 플러스 남편의 문제 행동 혹은 아내의 문제 행동 이런 거. 반려견보다 반려인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반려인. 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아내분의 일은 뭐 설거지도 있고 뭐 집안도 있고 일도 하시잖아요 집에서 심지어 사실은 설거지도 안 한다 근데 뭐 장군이랑 놀아준다라고 하는데 설거지는 일이고 장군이랑 노는 거는 행복이잖아요. 당연히 장군이랑 놀지 그거를 뭘 비교를 해. 우선순위가 장군이. 나랑 있을 때 당연히 우선순위는 그 다음 장군이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뭔가 바뀌어 있다 이런 느낌이면은 그게 자존감을 더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죠. 근데 또 남편 티를 내면 낼수록 남편분의 이 장군이에 대한 방어기 좀 더 커질 것이다. 이게 악순환인 거거든요. 맞아. 근데 장군이가 남편한테는 막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보면 막 지져. 그럼 더 미워. 그럼요. 이게 나를 무시해? 맞아. 근데 그거는 자식이 그래도 밉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뭐 그쵸. 내 아들이 아빠는 무서워하면서 나한테는 바락바락 대들고 눈 똑바로 뜨고 이게 지희 씨도 강아지를 키워봤으니까 어쩜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강아지가 나한테는 너무 좋아하고 나한테는 복종하고 따르는데 뭐 내 동생한테는 본체만치하고 으르렁거린다 그러면은 혼내긴 혼내는데 묘하게 기분은 좋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좀 약간 얘가 나만 좋아하네? 이런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뭔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아내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남편분 아내분이 1순위여야 되고 또 우리 사연자분도 남편분이 1순위여야죠.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건 진짜 저는 반대. 저도. 네. 저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진 않아요. 걔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걔만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무섭다는데 나는 안 무서워. 아니 내가 무섭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걔한테 법인격이 인정된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수도 있고. 사는 게 지옥이잖아. 지금 막 맞아요. 나를 보면 막 짖고 남편이란 새끼는 들어와서 인사도 안 하고 놀고 쳐놀고 있어 지금. 이제 마당에서 막. 나 용서 못해. 그것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용서 못해. 차가 분명히 들어왔는데 네. 왜 집에 안 들어오지? 왜 집에 안 들어오지? 하고 마당을 보니까 마당에서 강아지랑 손잡고 막 앞발 잡고 막 자꾸다 막 이런 거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꼴보기 싫어. 작년 말쯤에 신랑이 개를 키우자고 했는데 황희도 없어. 사연자분은 내키지 않았대. 그 얘기를 해야지. 내키지 않았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거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푸들이나 말티즈 정도 소형견 데리고 오겠지라고 그 했는데 이유는 나는 애를 못 낳는 죄인이니까. 약간 그게 깔려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봐. 근데 만약에 정말 아내분이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본인의 생각을 이제 사연자분이 고치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남편이 가스라이팅처럼 야 내가 너랑 결혼해주는데 고맙게 생각해? 막 그건 이렇게 내가 그러는데? 한다. 그럼 이혼하세요. 나 항상 가스라이팅 하는데 고맙게 생각해라 제발. 가스라이팅을 당할 정도로 내 스스로 나를 뭘 못하면 그것도 사실 문제죠. 하긴 언니 남편은 가스라이팅 안 당하시거든. 전혀 또 당하지 않으시. 자아가 굉장히 견고하시. 항상 세뇌합니다. 결혼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말이야. 네, 어쨌든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게 이제 힘들고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긴 하지만 저는 끝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 얘기를 뭐 방송을 같이 보셔도 좋고 지금 사연자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남편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화를 풀어라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이 강아지가 나한테 현재 얼마나 공포의 대상인지 그리고 같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충분히 호소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남편분이 그래 그럼 같이 뭐 훈련을 받아보자 아니면 누군가를 훈련인을 불러보자 라고 해서 두 분이 뭔가를 해보셔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진짜 헤어지자. 저는 여기까지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뭐 지금까지 쭉쭉 해왔던 그런 취지 얘기인데요. 이혼이란 전쟁은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이혼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나는 이런 게 이런 불편하다, 그죠? 걔가 난 무섭다. 뭐 얘기를 해서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저자세인 배우자와 사는 것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약간 고자세 배우자와 사는 게 더 매력적인가요? 차라리 와, 나 매력적이다. 엄청 매력적이야. 매력녀 신유진. 나 어쩐지 어쩐지래. 신매력, 신매력. 나의 매력을 항상 찾아간다. 실제 그렇지 않나요? 저자세보다는 고자세가 낫다. 적어도 중자세 정도는 돼야 베이스는 돼야지 그죠? 중 이상은 돼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그 정부 수반 어떤 분도 있지만 자신감 매력적인 넘치는 분 같지는 않은데 그 사람은 뭐랄까. 어디 가든 반말하시고 그거는 뭐 그거는 그냥 예의를 예의가 모르는 없는. 제가 보기엔 약간 햇볕 정책으로 가셔야 된다. 맞아 맞아.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계속 나 싫어 뭐 장군이 보내 막 이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헉, 어떻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네, 근데 그런 분 또 아니잖아요 우리 사연자분은. 그리고 네. 햇볕 정책을 펴려면 본인이 햇볕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뜨끈뜨끈하게 봄날의 햇살 같은 본인을 데우고 일단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럼 나도 노력을 해보겠다. 장군이를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걸 남편분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강영욱 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강아지는 키우지 않는 게 답이다. 그 무조건 끝까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그게 또 그 아이를 답이 위한 게 아니죠. 아닐 수 있다. 네, 이것도 이제 남편분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전문가분과 함께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 솔직하게 내가 얼마나 이 강아지가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지 이런 걸 막 이제 솔직하게 이제 토로하시는데 만약에 남편분이 야, 그거 개 하나 그렇게 산책 못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 이러면 이제 그때는 이혼을 생각해 보시니. 그런 사람은 이제 매사에 아내를 좀 무시하고 있을 그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딱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이혼하기엔 좀 아쉽다. 우선- 그 아내분이 진짜 항상 막 강아지를 보면 막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로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분이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아내분은 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 버텨.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재판을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아내분이 유리합니까? 엄 변호사님이 깔끔하게 잘. 유리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는 판사님이- 유리하다고 해주면 되는 것 같아. 아 그런가요? 그런 거 아 유리해. 그게 유리해. 예. 응, 그게 막 가끔 물어보는 게 뭐 승소할 수 있나요? 이런 되게 있다 막연하고 그래. 있다 그래야 돼.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영업 승소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승소 여기서 말하는 승소가 뭔가요? 뭐 이혼을 할 수 있는 게 승소일 수 아유, 있고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문 현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문하면 현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저는 오로지 현문 현담만 하는 사람입니다. 고집 있네. 예. 아유, 고압적이야. 매력 있어. 뭐- 고집센 변호사 엄경찬. 뭐 그런 취지죠. 남편이 이혼을 안 한다고 해도 이혼을 할 수가 있냐? 이런 것이죠. 유리하냐고요. 가능해 합니다. 네. 쌍유리. 우리는 뭐 그죠? 거의 우리 지혜갑을 이렇게 쭉 흐르는 맥락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애견인으로서 저도 좀 훈련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두 분과 장군이가 잘 사셨으면 좋겠는데 뭐 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전문가와 함께 훈련을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집 개가 이제 대형견한테 물렸던 적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분 말씀에 공감하면서 교육을 받는 거를 남편분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럼요. 같이 하셔야 돼요. 아내분보다 남편분이 더 앞서서 해야 되는 게 저는 계속 이게 우리 개는 안 무는데라는 흔한 말이 계속 겹쳐서 보이거든요.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였어요. 제가 이 로트와일러라는 견종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이 사연 받고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 무는 힘이 거의 150kg에 네. 육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떤 아이 바지를 물었는데 성인 남자들이 몇 명이 달려들어서 떼내려고 해도 안 떼져서 애 바지를 벗겨서 떼어낼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뭐 건장한 남자분이라도 한번 이게 흥분을 해서 이렇게 되면 교육이 잘 돼도 이런저런 예민한 상황이 겹치면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 생각을 남편분이 진짜 아내분의 건강을 넘어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배려를 너무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 주신 분은 아까 왜 개를 팔자고 했다고 한 것에 대한 비난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이분에 대한 비난을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사연자에게. 예. 많이 배려를 받아야 되고 약간 수임을 노리시는 건가요? 그건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도 좀 후기 좀 궁금하네요.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연자분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 그러면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네. 또 방송에서 좋은 방법도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고민이시든지 이혼이나 뭐 결혼 관련된 고민 있다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